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랜만에 전장입니다. 사실 메타 자체는 패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다뤄야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오늘은 신영웅, 잿빛가지 운영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전투 중 소환한 하수인에게 1, 2 능력치와 도발을 부여한다는 능력은 지난 대규모 패치 기간 대거 등장한 도발 관련 하수인들의 연장선 같기도 하죠. 실제로 능력은 어떠한지,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봅시다. 잿빛가지의 성능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상위 1% 구간에선 평균 등수 4.88등을 기록 중이긴 한데 초중반의 능력으로 필드 우위를 점하다가 급격하게 힘이 빠져버리는 영웅이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재화 측면에서의 이득을 가져오는 영능이 아닌 필드의 단단함을 올려주는 방향의 영능이고 그 효과는 보통 10턴 이후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영능을 보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듯 도발 기반의 덱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이 영웅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기도 합니다. 도발 중심의 덱은 후반까지 끌고 나갈 수 없다고 짚어드린 적이 있듯 이 영웅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받는 덱은 기계덱과 야수덱 정도가 있습니다. 두 덱 모두 죽음의 메아리를 잘 활용하는 덱들이죠. 또 다른 공통점이라면 최근 메타에 두 덱의 1등 포텐셜은 매우 떨어지고 보통 순방을 노릴 때 울며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잿빛가지에게 좋은 종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잿빛가지가 사용하기 좋은 종족은 대체로 데스윙과 비슷합니다. 죽음의 메아리, 환생으로 나오는 하수인이 강화되어 나온다는 게 데스윙과 유사하죠. 데스윙 특화 조합이 기계, 야수, 슈팅 악마 덱인 것과 같이 잿빛가지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서 슈팅 악마의 경우 티어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영혼 고개사의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잿빛가지는 기계와 야수가 살았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카드가 쇼를 통한 우승까지 생각한다면 멀록 종족도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통계상 평균 순위는 잿빛가지가 데스윙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잿빛가지가 데스윙의 상위 호환인 건 아닙니다. 대체로 잿빛가지가 데스윙보다 좋은 편이긴 하지만 데스윙이 잿빛가지보다 뛰어난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초반 체력 관리입니다. 데스윙의 경우 첫 턴에 크툰의 수행사제, 초소형 미라, 뱃사람 하수인을 구매하지 못하고 토큰 하수인인 길고양이, 멀록바다 사냥꾼을 구매해도 1, 2턴에 거의 패배하지 않습니다. 3턴 이후에도 토큰 하수인으로 필드의 개체수만 늘려도 어느 정도 싸움이 되고 공격력 추가 2 라는 능력이 확보되다 보니 초반에 지더라도 데미지를 거의 최소로 입게 됩니다. 하지만 잿빛가지의 경우 초반에 죽음의 메아리, 환생 효과를 가진 하수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체력 관리가 매우 힘듭니다. 2레벨 이하 상점에서 기본 성능이 괜찮은 죽음의 메아리, 환생 하수인은 무척 적은 편입니다. 초소형 미라, 크툰의 수행사제, 허수아비 골렘, 악마 간수 정도가 끝이죠. 위의 하수인이 초반에 나오지 않는다면 잿빛가지의 영웅 능력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주고 5턴까지 대부분의 싸움을 패배하게 됩니다. 3레벨 선술집 이후부터는 죽음의 메아리, 환생 하수인이 무척 많아지고 이때부터 체력 관리가 수월해지는 편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잿빛가지가 데스윙보다 좋은 점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제국의 무장과 퀴라지 전령과의 연계가 무척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특히 퀴라지 전령을 빠르게 찾는다면 잿빛가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순위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죽음의 메아리와 환생으로 나오는 하수인이 도발을 가지기 때문에 제국의 무장이 있다면 11 토큰이 2-3으로 변하고 공격을 받을 때 한정으로는 5-3이라는 말도 안 되게 강력한 능력치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퀴라지 전령과의 연계는 정말 강력한데요. 토큰 하나하나에 최대 4사의 능력치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토큰 하수인 왼쪽에 아무런 하수인이 없다면 2버프이지만 사실 2버프만 하더라도 매우 강력한 편입니다. 제국의 무장은 3성, 퀴라지 전령은 4성으로 기물 자체의 레벨도 낮은 편이라 찾기가 쉬운 편입니다. 두 번째는 영웅 능력으로 인해 전투가 왼쪽에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데스윙과 잿빛가지의 주력 조합들은 모두 왼쪽부터 차례차례 전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조합들입니다. 야수덱의 경우 엄마고 무리의 지도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의 메아리가 왼쪽부터 발동하는 게 중요하고 중매 기계등 역시 기계알이 제거되고 차례대로 칸고르가 터지고 그동안 카드가 리븐데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덱이죠. 슈팅 악마 또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운영대로라면 도발 하수인을 통해 최대한 핵심 기물을 보호하려 하지만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합의 경우 매싸움, 기도를 하면서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잿빛가지의 경우 죽음의 메아리로 나오는 하수인들에게 도발을 주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핵심 하수인을 보호하는 게 가능하고 싸움이 최대한 왼쪽부터 순서대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같은 조합을 만들더라도 잿빛가지가 데스윙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퀴라지 전령이 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선 도발 하수인 왼쪽, 오른쪽에 모두 하수인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하수인이 없게 되는 경우는 꽤 자주 나오죠. 왼쪽 버프를 못 받는다면 퀴라지는 4 버프가 아닌 2 버프만 줄 수 있게 됩니다. 즉 맨 왼쪽에는 도발이 없으면서 체력이 높거나 혹은 천상의 보호막이 있는 하수인을 둬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영상과 같이 반사 로봇을 가장 왼쪽에 둔다면 퀴라지의 왼쪽 버프를 계속해서 반사 로봇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쥐떼, 카드가 또는 리븐데어가 존재할 때의 죽음의 메아리 등 필드에 자리가 많이 필요한 조합의 경우 퀴라지의 왼쪽 능력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필드 자리를 더 확보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퀴라지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또 다른 점은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 죽지 않아 퀴라지에게 공격 턴이 와버린 후 먼저 퀴라지가 죽게 되고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 그 뒤에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발이 없는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 중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하수인에게 이 상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왼쪽부터 죽음의 메아리가 터지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 퀴라지 버프 2를 계속해서 받게 되고 체력이 너무 늘어나 죽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을 모두 도발을 걸기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하수인이 먼저 죽게 되면 죽음의 메아리 개체수를 손해보게 됩니다. 도발덱은 항상 이런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대처 방법으로는 도발 하수인을 뒤에 있는 핵심 하수인들 사이에 놓아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 버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히드라, 전투 절단기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 조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잿빛까지는 두 가지 운영 방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야수, 기계, 슈팅 등 조합의 방향을 아예 정하고 조합을 완성해 나가면서 2등에서 4등 정도 순방을 목표로 플레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강한 필드를 퀴라지를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카드가 재료를 그동안 확보를 하면서 카드가 쇼로 우승을 노리는 플레이가 있겠습니다. 1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죽음의 메아리, 환생 하수인들을 통해 체력을 아껴주고 3렙에서는 제국의 무장, 4렙에서는 퀴라지를 최대한 찾아주며 반사 로봇과 강철 사부가 잘 나온다면 기계, 엄마곰이 발견으로 빠르게 확보가 되었다면 야수, 리븐데어, 기계알이 중점적으로 나온다면 중매 기계 등 핵심 하수인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꽤 안정적이고 퀴라지가 확보된다면 7에서 10턴까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1, 2등 상위권 싸움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탯을 잘 키운 용, 빗송곳니 덱 상대로는 죽음의 메아리 위주의 조합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은 이러한 잿빛까지의 한계를 카드가로 돌파하는 겁니다. 잿빛까지의 경우 퀴라지를 확보할 시 중반부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또한 중반부 필드를 어느 정도 형성하면 그 이후 필드 성장에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반 강력한 타이밍 동안 카드가와 토큰을 모은 뒤 때가 되었을 때 카드가 쇼를 하는 것이죠. 또한 카드가는 잿빛까지의 영웅 능력과 시너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카드가 쇼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사둘만 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죽음의 메아리가 2배로 나오는 건 죽음의 메아리가 주력인 조합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고 영웅 능력 또한 카드가로 복사한 유닛의 경우 2, 4버프를 받게 되어 중반부 싸움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잿빛까지의 경우 초반부 체력 관리가 생각보다 힘들고 죽음의 메아리 조합의 경우 패배할 때 크게 질 가능성이 높아 카드가를 준비하다가 오히려 3등에서 5등 정도로 순방할 판을 7등, 8등으로 마무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무조건 카드가 쇼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잿빛까지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